정부는 가구당 한 채의 주택만 소유하고 그 주택의 소유주가 직접 실거주하도록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의 모든 가구의 1주택 실거주를 실제로 시행해본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동유럽의 루마니아입니다. 루마니아인들은 주거와 관련돼서 도저히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순히 주거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 치명타를 가져옵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손인석 기자입니다. 오늘 손인석의 머니워치에서는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정부가 강조하는 1주택 실거주 모델의 한계와 부작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정부는 가구당 한 채의 주택만 소유하고 그 주택의 소유주가 직접 실거주하도록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이론적으로는 무주택자가 사라지고 다주택자도 존재하지 않아서 전 국민이 자가를 소유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유토피아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실제로 거의 모든 가구의 1주택 실거주를 실제로 시행해 본 나라가 있는데요. 불행히도 이 나라는 주거를 둘러싼 천국을 맞이한 게 아니라 과다한 1주택 실거주로 인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바로 동유럽의 루마니아입니다. 1주택 실거주를 거의 완전히 달성한 루마니아에서 주택시장의 왜곡이 어떻게 발생하고 국민들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시사점을 던지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마니아의 독특한 주택 소유 구조는 동유럽의 체제 전환기와 긴밀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1980년대 차우세스크 공산주의 독재 정권 시절에는 국가가 전체 아파트의 약 70%를 직접 소유했습니다. 공산 정권이 국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분배 체계를 가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89년 차우세스크 공산 정권이 붕괴한 직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민주화 정부로 들어선 일리에스쿠 행정부는 대대적인 주택 사유화를 추진했습니다. 기존 공공주택 세입자들에게 살고 있는 집을 파격적인 헐값에 매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약 10여 년에 걸쳐서 매각된 주택이 무려 220만 채에 달했으며 이를 통해 수많은 세입자가 하루아침에 집주인이 됐습니다. 특히 1990년대 루마니아 경제는 연간 100%를 초과하는 극심한 초인플레이션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택 매각 대금을 인플레이션 반영 없이 최대 15년 동안 장기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무상에 가까운 파격적인 가격으로 집의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그 결과 2024년 EU 통계기구 유로스타트 조사 기준으로는 루마니아의 자가 보유 비율은 94.3%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EU 회원국 중 1위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수치입니다. 이렇게 싼값의 공공주택을 민간에 넘겼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막 청산한 1990년대 초반 당시 루마니아 정부와 지자체들은 재정난이 심각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공공주택을 유지하고 보수할 만한 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의 의무를 민간에 떠넘겨서 재정 부담을 덜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왔다는 변화를 체감하게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살고 있던 집을 소유함으로써 체제 변화를 실감할 수 있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제 변화에 따른 불안감을 잠재우고 새로운 정부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공산체제에서 살아온 국민들에게 집을 소유함으로써 자본주의 마인드를 심어줄 필요도 있었습니다. 루마니아가 가장 극단적으로 국민들의 자가 보유율을 높인 나라고요. 이외에도 동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에 루마니아와 비슷한 이유로 대대적으로 공공주택을 민간에 싸게 매각했습니다. 헝가리,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가 루마니아보다는 소폭 낮아도 역시 자가 보유율이 90%를 넘나듭니다.
통계상의 자가 보유율이 100%에 육박한다고 해서 일상에서 주거를 질적으로 향상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루마니아 사례를 통해 고스란히 증명됩니다. 루마니아인들은 주거와 관련돼서 도저히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부작용은 새 집을 짓는 건설 시장이 사실상 붕괴됐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여전히 낮은 상황에서 이미 거의 모든 가구가 집을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신규 분양을 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살 사람이 없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집의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택시장의 정체 현상이 심각해졌습니다. 대다수 루마니아인들은 여전히 공산주의 정권 시절에 지어진 극도로 노후화된 콘크리트 아파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주 환경에 갇혀 있습니다. 이후에 2024년 주거조건 조사에 따르면 루마니아의 주택 가밀률은 EU 평균치의 2.4배에 달했습니다. 주택 가밀률은 가구 구성원 대비 방의 개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국민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루마니아의 주택 가밀률은 무려 40.7%에 달해서 EU 평균치인 16.9%의 2.4배였습니다. 게다가 인프라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루마니아 인구의 약 14%는 여전히 간에 화장실이나 욕실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편하고 위생이 더 나빠서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율이 같은 옛 공산권이었던 폴란드에서는 불과 0.5%라는 건 루마니아의 주거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보여줍니다. 게다가 공산주의 시절에 지은 집들이라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층간 소음이 심각하다는 불만도 많습니다. 그리고 낡은 집들의 배관이나 하수도 정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집이 가난한 사람들의 자가 소유로 묶여 있다 보니까 재개발이나 도심 정비가 수십 년째 멈춰 서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전국의 가구가 자가 보유 1주택 실거주자로 획일화되어 있다 보니 주택시장의 중요한 축인 민간 임대시장이 사실상 자취를 감추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초래됐습니다. 세입자들에게 임대용 주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민간의 다주택자가 극소수로 축소됐기 때문에 월세용 민간 임대주택이 고갈된 것입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루마니아에서 민간 임대시장에서 적법한 계약을 맺고 다른 사람이 소유한 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하는 국민은 전체 인구의 단 1.3%에 불과합니다. 전체 국민의 3에서 4% 정도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만 물량이 워낙 적습니다. 수도 부쿠레슈트에는 공공임대주택 대기 신청이 1만 건 넘게 쌓여 있지만 실제로 공급 가능한 물량은 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도심에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음성적인 고액의 월세를 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정식으로 임차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월세를 낸 걸 공제받기 위한 세금 신고도 하지 못하는 암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큰 맹점이 여기 있습니다. 임대주택 생태계가 무너진 건 단순히 주거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 치명타를 가져옵니다. 노동력의 자유롭고 효율적인 이동을 차단해서 국가 전반의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거의 모두가 자가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일자리가 생겨도 거주할 공간을 찾기가 어려워서 취업과 이사를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모두 자가에 산다면요, 부산에 사는 사람이 서울로 이사를 가려고 할 때 거의 같은 시기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누군가가 이사와서 서로 집을 맞바꾸지 않는 한 이사가 어렵습니다. 이러면 사회 순환이 막히게 되는 것이죠. 루마니아에서는 이렇게 국내 노동시장에서 이동의 자유가 사실상 없다 보니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아예 해외로 탈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루마니아 인구의 약 20%에 달하는 400만 명이 해외에서 살고 있습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인력 유출 국가인데요. 루마니아 내 임금 수준이 낮아서 소득 수준이 더 높은 유럽의 다른 나라에 가서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것이긴 한데요. 이런 인력 유출의 배경이 바로 극단적으로 높은 자가 보유율입니다. 루마니아에서 벌어진 이런 현상은 이론적으로도 정립되어 있습니다.
영국 워릭대의 앤드류 오스왈드 교수는 자국 내에서 자가 보유율이 지나치게 높아질수록 노동시장이 손상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오스왈드 가설이라는 이론을 내놓았는데요. 1주택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주택 거래 비용 부담이 커지고 거주 이전이 어려워지며 통근거리가 길어져 실업 상태인 구직자들이 다른 지역의 일자리를 잡지 못하고 장기 실업에 빠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스왈드 교수의 실증 분석에 따르면 자가 보유 비율이 10%포인트 늘어날 때마다 국가 전체의 장기적인 실업률은 최대 2%포인트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력한 역설적인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주택 정책을 지지하거나 막연히 모두가 1주택을 실거주하면 좋은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싱가포르의 예를 들면서 반론을 펼치는데요. 저는 이게 합리적이지 않은 반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라서 직장을 옮기더라도 이사갈 필요 없이 전철이나 버스로 거의 모든 것이 출퇴근이 가능한 곳입니다. 즉 워낙 작은 곳이라 오스왈드 가설이 발생하지 않는 특수한 환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엄밀히 말해 1주택 소유라기보다는 국민의 80% 이상이 정부가 제공하는 99년 만기의 장기 리스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와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아닙니다. 루마니아는 집값을 안정시키기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전 국민의 94%가 이미 집을 한 채씩 가지고 있다 보니 건설사 입장에서는 새로 분양해도 살 사람이 많지 않아서 새 집을 많이 짓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다 나오는 극소수 양질의 신축 주택은 희소 가치가 높아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온 나라가 자가 보유 1주택 실거주자로 획일화되면서 이사를 가거나 집을 팔고 사는 사람이 매우 적습니다. 그 결과 시장에 유통되는 매물 자체가 씨가 마르다 보니 도심지에 입지 좋은 주택은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 됩니다. 사고 싶어도 살 수 있는 매물이 없어서 자산으로서 주택의 가치가 왜곡되기 쉽습니다. 즉 1주택 실거주자가 너무 많으면 임대시장을 마비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매매시장에서도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루마니아에서 자가 보유율 94%라는 비정상적인 구조는 청년 가구의 주거 자립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세대가 도심지나 직장 근처에 가까이 독립해서 살고 싶어도 임대용 주택을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 부모로부터 독립이 어렵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모의 낡고 비좁은 집에 얹혀 살아야 하는 강제적인 학가가 일상이 됐습니다. 부모 세대와 장성한 자녀가 좁은 아파트 한 채에서 부대끼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산과 계급 격차가 영구적으로 고착화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신축 주택의 활발한 공급이 없고 주택 거래도 별로 없다 보니 오랫동안 살던 집을 대대로 물려주는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그렇다 보니 사는 동네에 따라서 경제적 계급이 정해지고 이걸 허물지 못해서 사회적 계급이 바뀌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경제적으로 비교적 풍족한 나라들 중에서는 의외로 유주택자 비율이 높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독일과 스위스가 대표적입니다. 전국의 모든 가정 가운데 자가를 보유한 비율이 독일은 47%고요. 스위스는 42%인데요. 두 나라 모두 집을 가진 가구가 절반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민간이든 공공이든 임대주택에 새들어 살고 있는데요. 그만큼 풍부하게 시장에 임대용 주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사 가기도 쉽고 사회가 지나치게 정체되지 않게 해줍니다. 독일과 스위스가 루마니아보다 뒤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가 보유율이 낮은 건 아닐 겁니다. 물론 스위스와 독일은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세입자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긴 한데요. 사실 주거 문제를 어떤 나라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동네에 양질의 집을 모두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그래도 독일이나 스위스는 인위적으로 주택을 모두가 소유하게 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강제로 개입한 루마니아식 부작용은 없다는 것입니다. 독일이나 스위스는 주택 소유가 선이고 월세로 거주하는 건 악이라는 이분법적 도덕관을 배제합니다. 다주택자나 기업형 주택 임대 공급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 세입자들이 살 수 있는 집의 공급을 자연스럽게 민간에서 늘리도록 유도합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개인이 임대용 주택을 사서 10년 이상 세를 주다가 팔면 매매 차익이 아무리 커도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단기로 투기하지 않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유인책입니다. 정부 대신 민간에서 집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설계한 것입니다. 루마니아와 다르게 국민들이 주거지를 유연하게 바꾸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제재의 핵심은 다주택자가 되는 것을 가로막고 1주택자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잠재적인 투기권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주택 가구가 딱 한 채씩만 소유하도록 하고 그뿐 아니라 가급적 실거주하라고 압박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제재는 지난 5월 10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부활시킨 것입니다. 지난 4년간 한시적으로 제공되던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전면 종료하고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에게는 기본 세율의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에게는 30%포인트를 추가로 양도세를 가산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더해지면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최고 실효세율은 무려 82.5%에 달해서 징벌적인 수익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 소유주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전월세를 놓고 다른 곳에서 전월세를 사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제와 금융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추가 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를 못하게 하기 위해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금융 규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서울 및 주요 수도권 요지에 설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집을 매수할 때 최소 2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서요, 외지인의 투자 목적 매입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1주택 실거주를 강조하는 건 의도적으로 루마니아식 주택 정책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목적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책이란 건 선한 의도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말을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정부가 다주택자를 줄이려고 압박하고 1주택자도 모두 자기 집에서 실거주하라고 푸시하는 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조금씩 루마니아형 주택시장에 가깝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루마니아처럼 되지 않더라도 루마니아식 주택시장이 야기한 시장 왜곡에 따른 갖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월세형 주택의 90%를 다주택자 또는 자기 집에서 살지 않는 1주택자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지 말라고 하거나 반드시 소유한 집에서만 거주하라고 압박하는 건 결과적으로 전월세형 주택 공급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전월세 가격이 크게 뛰고 있고요. 이게 아파트의 매매 가격도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원체 전셋집이 부족해서 비싸니까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주거평등이라는 실현하기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분히 감정적인 정책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 압박으로 모자라서 이런저런 개인적 사유로 자기 집에 거주하기 어려워서
다른 동네에 새들어 살고 있는 1주택자까지 압박한다면요, 이건 무주택자가 자가 소유주로 승격되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요, 전월세 물량이 실종돼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월세화가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그 결과 무주택 서민들이 주거 난민으로 궁지에 몰릴 확률을 높이게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택정책이 보유하고 있는 집의 물리적 개수를 억제하는 획일적 규제의 틀에 갇히면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자꾸 채찍을 가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전월세용 집이 자연스럽게 공급되도록 당근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후주택을 없애고 세대수를 늘려 새로 짓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재건축 재개발 이외에 공급을 늘릴 만한 뾰족한 방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루마니아 사례는 주택 수급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특정한 방향으로 끌고 갔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번 시장이 망가지면 회복이 어려워서 계속 주거지옥으로 머물러 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정부가 충분히 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울 때 정부 대신 집을 많이 공급해주는 주체를 핍박하면 그 피해는 곧바로 무주택 서민에게 집중되게 마련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손윤석의 머니워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